자, 교재는 301페이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조문을 보게 되면 수개의 범죄 사실, 적용 법조를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예비적 기재하고 택일적 기재를 볼게요. 자, 예비적 기재라고 하는 것은 자, 심판의 순서를 정해요. 심판의 순서를 정해서 자, 밑에 예를 볼까요? 예, 체크하시고 A가 A의 폭행으로 B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먼저 선순위, 그쵸? 살인죄로 기소를 해보고 살인죄를 기소해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예비적으로 폭행치사를 검토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계모입니다. B는 아이이고요. A가 B를 폭행을 하죠. 그쵸? 아무래도 자기 피가 아니니까, 그쵸? 막 때리겠죠. 때려서 이 아이가 뭐 몸에 심하게 멍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었죠. 가방에 이 아이를 집어넣었어요. 몇 시간이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대소변은 어떻게 봐요? 대소변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대소변을 보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모가 이 가방을 열어서 또 막 패요. 패고 난 다음에 좀 더 작은 가방에 또 넣었어요. 여기서 일로 넣어서 뭐 7시간인지 몇 시간인지 넣었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체포가 되었고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가방에서. 그렇죠. 병원에 옮겨졌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다. 자, 그러면 이 계모가 이 아이를 때릴 때 살인죄의 고의를 때렸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죽었으니까 그럼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거예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때리게 되면 살인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폭행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이 없는 거야.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살인죄로 기소가 되면 이것이 무죄 판결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죄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행죄로 기소를 해보고 자, 첫 번째 줄 가볼게요. 선순위 범죄 사실이나 그 법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즉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후순위로 이 폭행치사로 기소할 테니까 이 부분에서 판단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요. 먼저 살인죄로 기소를 한다 이거예요. 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폭행치사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기소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예비적 기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선순위를 뭐라 하냐면 주의적 또는 본의적 공소사실이라 부르고요. 후순위를 뭐라 불러요?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부른다. 이 개념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택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정하지 않아요.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양자 중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해도 좋으니까 그건 판사, 당신이 판단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AJ 고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판단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 이것을 택일적 기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허용범위 볼게요. 이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예비적 택일적 기재라고 하는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될까? 아니면 인정되지 않아도 적용될까? 라고 하는 것인데 학설과 판례가 갈리죠. 학설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판례만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요?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허용된다.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됐죠? 자, 다음 판례 볼게요. 판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밑에 자, 뭐뭐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것을 기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달라서 그쵸? 달라서 동그라미 치시고 수개 밑줄 그으시고 그러니까 뭐다? 동일성 분류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쵸? 다른 경우에도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 시험 몇 번 나왔어요? 봐두시고요. 자, 법원의 심판을 볼게요. 자, 공소장에 기재가 된 모든 범죄 사실이 심판 대상이 된다. 이것은 항소심에서도 같다는 말입니다. 자, 볼게요. 자, 밑에 각주 볼까요? 각주 체크하시고요. 자, 예비적 기재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항소심은
주의적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걸 파기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도 없이 예비적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택일적 기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소심은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즉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요 각주를 체크하시고 잘 봐두셔야 돼요.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 이 주의적이든 예비적이든 모두 다 전부 다 바로 심판 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밑에 있는 각주처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판결 보시게 되면, 자, 예비적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할지라도 주의적 공소 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 대상에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함께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택일적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다른 범죄 사실일지라도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 순서. 예비적 같은 경우는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순서에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만 택일적 기재는 순서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심판했다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판단 방법. 이것은 경찰은 안 봐도 돼요. 여기 약간 밑줄 그어놨는데 이것은 그 국가직 구급 시험 하시는 분들은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봐두시고, 경찰직 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승진이든 채용이든 보지 마세요.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 어떻게 하는지. 됐어요? 국가직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그 다음에 검사의 상소. 자, 예비적 기재 같은 경우에 본의적, 즉 주의적 공소사실 유죄였다면 검사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적, 즉 본의적 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 사실을 유죄한다 했을 때 그때 검사의 상소는 허용된다는 거예요. 자, 택일적 기재. 어떤 하나를 유죄로 인정한다 했을 때 상소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자, 판례 봅니다. 자, 본래의 강도살인죄에 택일적으로 살인 절도죄를 추구하는 공소장 변경을 해서 법원이 택일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였다면 상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다는 판례. 자, 됐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공소장 1번주의. 무슨 말인가 하면 공소장 1번, 공소장 한 개만을 제출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조문 가보시면 공소장에는 제1항에 서류된 서류 외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가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1항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 교재 페이지 2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문 나와 있습니다. 그 읽고 오세요. 자, 이 1항에 기재된 서류 외에는 법원의 예단은 선입견을 말합니다.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공소장 1번주의라고요. 그래서 의의 보시게 되면 공소장 이 한 개만을 제출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요 2번도 받으셔야 돼요. 형소법에서는 명문 조항이 없지만 이 군사법에는 해당 조항이 있다는 것. 이론적 근거. 자, 공판 중심주의 체크하시고요. 당사자주의 체크하시고 이 두 가지 체크하세요. 자, 공판 중심주의는 뭐예요? 공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판단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형사소송 진행할 때 있어서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잖아요. 그쵸?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원이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당사자주의인 거예요. 법원이 선입견을 갖고 피고인에 대해서 색깔 낀 안경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그다음 3번, 4번 봐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근거로서 거론된다. 내용 볼게요. 첨부 금지네요.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금지가 된다. 그쵸? 근데 2번 체크하세요. 여기 2번 잘 나와요.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것은 첨부할 수가 있는데, 자, 변호인 선임서, 보조인 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등 구속에 관한 서류.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규칙에. 그래서 제가 규칙 앞 페이지 287페이지 설명드렸잖아. 그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속에 관한 서류들 이런 것은 제출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형금지 안 되고 여사금지가 안 돼요. 여사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여사. 이 남을 여자에 남을 여자.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지 말라. 꼭 필요한 것만 적어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야 사족 달지 마라 하잖아요. 그쵸?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써야지 꼭 필요한 것만 쓰지 꼭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쓸 필요가 없다. 그게 여사 기재 금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 그 외의 것은 적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밑에도 나와 있지? 기타 사실 기재 금지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장 1번주에 포함된다고 해서 여사 금지를 기재 금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공소사실 첫머리에는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치? 따라서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적어라. 이런 말입니다.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 됐고. 자, 시험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앞에 꺼내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이 전과입니다. 전과를 적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름이라든지 주소, 생년월일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건 피고인을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줘야 되는 것인데 전과도 그렇냐? 전과도 그렇냐? 전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과도. 그래서 전과도 적는 것도 허용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전과 사실 기재하였다. 전과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죠?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 사실도 그랬어요. 이것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전과 색깔 칠할게요. 자, 여기서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그랬어요. 그러면 설명 바꿔볼까?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는 전과는요. 그건 당연히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누범이나 상습범을 기재하지 않는 전과도 기재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뭐다? 결론은 뭐다? 모든 전과는 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적을 수 있다. 우리 판례가. 그게 판례입니다. 됐고 요 판례 출제 잘 돼요. 색깔 별표 치시고요. 밑에 거 별표 쳐보시고요. 자, 피고인이 전에 뭘 받았는가 하면 소년부 송치처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전과지, 전과. 전과. 이것을 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었다 할지라도 공소장 1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밑에 전력 나와 있지? 이것도 전과 사실이잖아요. 색깔 칠할게요. 이거 다 허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악성격, 악경력 나와 있는데 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두 번째 줄 뭐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든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기재될 수 있다는 것인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자, 판례가 있는 것만 출제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동기를 기재할 수 있느냐? 결론이 맞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살인, 방화처럼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밑줄 동그라미 1번 공소 범죄 사실과 밀접 분과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 동그라미 2번 또는 밑에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그라미 3번 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이 동기 기재는 공소장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동기 기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마지막 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동기 기재는 허용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2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3번까지도 허용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죠? 여기서도 마지막에 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할 때 동기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도 위배되지 않는다. 꼽았습니다. 다음 자 여죄의 기재인데
자, 이 여죄의 기재도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된다는 것이 학설인데요. 판례는 이 여죄 중에서 이 여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판례 볼까요? 자,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빨간색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사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걸 기재하는 것도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됐어요? 색깔 칠하세요. 자, 됐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하고 B라는 죄 두 개를 범했는데 그 중에서 요 B라는 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A죄는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어요. A죄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죠. 완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A죄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기소한 거예요.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A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자,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다, 그치? 공소장에 A죄만 적어 놓으면 되고 B죄는 적어 놓으면 안 되는데 B죄는 적지 않을 수 있는데 B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는 걸 적은 거야. 그쵸? 적었는데 이 적은 것이 공소장 1번지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위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공소장을 읽어볼 때 이 새끼 봐라. 그쵸? 죄를 두 개를 범했네. 근데 B라는 죄는 하도 옛날에 저질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네. 싹수가 노란 놈이네. 나쁜 놈이네. 라는 선입견을 갖고 H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설은 이것도 금지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판례는 이것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사실을 끼워넣기로 적어놓은 것도 판례는 허용된다고 본다. 이게 판례입니다. 위반의 효과. 공소장 일반죄 위반되었을 때 내리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공소기각 판결 받으시고 결정하면 틀려요. 공소기각 결정하면 틀리다고요. 색깔 칠하세요. 판결에다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하자 치유 출제 잘 돼요. 하자 치유에서 첫 번째가 별표 쳐보세요. 자, 공소장 1번주에 위배됐을 때 두 번째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끊고 근데 그 위배된 공소 사실 제기를 할지라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어요. 그쵸?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 위배됐지만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고 그 다음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그 조사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서 법관에게 이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 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루어졌을 때는 자, 마지막에 공소장 위배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공소장 1번주의 위배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없다. 없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가 있다 없다?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뭐다?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본다. 이런 말이에요.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의가 제기가 없었고 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의 제기가 없었고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이걸 주장할 수가 없다. 다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자, 이의 제기가 있잖아요. 이의 제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의 제기가 있다면 설령 법관의 심증 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자 치유가 안 돼요. 색깔 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 칠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의 제기가 있느냐, 이의 제기가 있느냐, 없느냐. 법관의 심증 형성, 여기도 법관의 심증 형성이 있고 여기도 법관의 심증 형성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여기 이의 제기가 있다 없다. 여기 이의 제기가 있는 것이고 위에 건 없는 것이고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적용 범위 볼게요. 자, 공소장 1번주의는 공소제기에서만 적용됩니다. 공소제기 이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2번 체크하세요. 자, 따라서 공판 절차 갱신 후 절차에서 적용되지 않고요. 상소심 적용되지 않고요. 파기 완성, 파기 이성 후 절차 안 돼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2번 받으시고. 그 다음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쭉 내려와 보시면 여기 각주 나와 있어요. 체크하시고. 공소장 1번 주의는 정식 재판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 약식 절차 밑줄 X, 즉심 밑줄 그시고 X 여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약식 절차 나와 있어요. 약식 명령 공소장 1번 주의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올라가 보시면 검사가 약식을 청구할 때는 공소제기와 함께 그 기록물들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주의 적용되지가 않는다. 됐어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 2번 나와 있죠? 2번. 법원이 약식 명령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해서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하거나 정식 재판 청구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게 적용돼요. 예외가 있다는 걸 봐두셔야 돼요. 2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근데 방금 밑에서 말씀드렸지 직결심판 같은 경우에 직결심판은 이게 배제가 돼요. 이게 배제가 된다. 이것은 정식 재판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배제가 돼요.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 봐두셔야 돼. 약식 2가지 1번 2번 즉심 1번 2번 총 4가지지. 그쵸? 4가지인데 다 적용이 안 되는데 약식에서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거나 정식 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즉심에서도 안 돼요. 즉심에서 정식 재판 청구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판례 여기 별표 자 여기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약식 명령 세모 쳐보시고 약식 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이런 것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위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이렇게 끊어요.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A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했어요. 약식 명령 청구할 때 공소장 1번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청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불복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B라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 이거 1번이고요. B라는 법원에 2번 정식 재판 청구를 했어요. 정식 재판 청구할 때 또 그럼 2번 뭐라 그랬어요? 정식 재판 청구가 있을 때 공소장 1번지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때는 적용된다. 그치? 적용된다. 그런데 이 서류가 검사가 A 법원에 여기 나와 있잖아. 공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 기록물, 증거물을 A 법원에 제출을 했잖아. 그치? 근데 이 법원이 A 법원이 검사에게 뭘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서류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로. 반환하지 않고 그냥 이 A 법원이 보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그치? 검사가 A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한 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가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번이란 말이에요. 2번. 여기 2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A 법원이죠.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쵸? 이 정식 재판 청구가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됐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역시 직심 같은 경우에 동시에 서류 등을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장 1번지가 배제가 된다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밑에 거 2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아직 안 되었는데 이것은 12년도 경찰 승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같은 논리입니다. 위에 거랑.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절차가 위법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 논리가 이거랑 똑같죠? 거의. 그쵸?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